오늘은 교재 161쪽에 나와 있는 차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161쪽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차트를 만드는 이유를 아셔야죠. 그렇죠. 차트는 워크시트 속에 들어있는 값, 숫자들이죠. 숫자. 이 숫자의 크기를, 양을 막대나 선이나 아니면 어떤 그림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기법이에요. 지금 우리 책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데는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 선 그래프가 보여주는데, 이 막대 그래프 대신에 사진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림이. 예를 들면 자동차 수출 현황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수출 현황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동차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루 동안 먹는 채소의 양, 뭐 요소별로 비타민 종류 뭐 이렇게 해서 그 성분을 흡수한다 그러면 그 성분별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먹은 고기의 육류의 양, 그 다음에 뭐 채소의 양, 탄수화물의 양, 뭐 이런 거, 밀가루, 쌀, 뭐 이런 거를 보여줄 때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막대 그래프로 이거는 고기고 요거는 채소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고기 그림, 쌀 그림, 밀가루 그림을 보여주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즉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차트예요. 근데 차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차트에 들어가는 용어가 헷갈리는 거, 용어.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자동차 지나가는 자동차 저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동차 속에 여러 들어가 보면 뭔 부품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그냥 그거 가지고 뭐 저 핸들을 움직이면 자동차가 움직이고 엑셀을 밟으면 차가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는 건 아는데 그때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때 뭐 설명서를 보면은 어디 부품을 봐라 그러는데 그 부품이 뭔지를 봤어야 알지. 그런 거예요. 차트도 그래요. 자, 먼저 차트 영역을 클릭할 거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차트 영역, 차트 제목 영역, 뭐 여기는 갑축 제목, 뭐 어디는 계열, 어디는 뭐 눈금선, 어디는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겉테두리에 있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딜리트. 그러면 지워져요. 지워놓고 우리 한번 만들어 봐야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161쪽에 나와 있는 형태처럼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씩 해볼게요. 먼저 차트를 만들려면 안에 있는 내용을 블럭을 설정해야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를 클릭해서 블럭 잡아서 차트로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한다? 내용물을 블럭을 잡아요. 그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 삽입하셨어요? 자,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 B의 4번째부터 I의 6번째, 즉 데이터 영역을 범위를 지정한 후에 삽입 메뉴, 삽입 탭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차트 그룹에 가셔서 가로막대를 클릭해 보면 가로막대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때 첫 번째 나와 있는 묶음 가로막대형을 클릭하래요. 누르면 만들어져요. 만들어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겹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알맹이 말고 겉 허연대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는 영역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끌고 가면은요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해보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은 8군데 점점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점점점점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점점이 보이고 이래요. 이때 가로 끝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갖다 대보면 거기 점점점점 있는 자리에다 갖다 대보면요 이렇게 4번 화살표가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 쓰는 거고 이동할 때 쓰는 거고요. 가로 화살표가 나타날 때 있어요.
이때 누르시고 왼쪽으로 좁아지고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넓어지고 왼쪽은 반대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오면 좁아지고 왼쪽으로 오면 넓어지고 그래서 차트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이런 건 쉽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 설명이 좀 나와 있는 거라 좀 볼게요. 차트의 종류에는 이렇게 가로 막대가 있고 세로 막대가 있고 꺾은 선들이 있고 원형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피자를 쪼개놓은 것처럼 그런 그래프 종류가 많은데 다 목적이 있어요. 가로 막대나 세로 막대는 누가 길게 나갔느냐 이거죠. 높이가 높으냐 너비가 넓으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 판매량, 수출 금액 이런 걸 표현할 때 써요. 그 다음에 꺾은 선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음료수 판매량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이렇게 꺾은 선으로 보는 거죠. 추이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오늘 날씨가 덥다더라. 어제보다 한 3도 더 높대. 그러면 아무래도 주말이니까 요 공원에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 이용객들이. 그러면 나는 공원 옆에 있는 슈퍼 주인이니까 오늘은 캔 음료 또는 커피. 요즘 커피 좋아하니까는 커피를 따뜻한 커피보다는 시원한 커피를 좋아할 거야. 그러려면 얼음을 많이 준비해 놔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가져오는 게 아니죠. 얼음을 준비하면 안 되죠. 높낮이 맞춰가지고 대략 맞춰서 가져와야지. 너무 많이 가져오면 남으면 안 되잖아요. 또 조금 가져와서 모자라도 안 되고. 그럴 때는 꺾은 선을 보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차트 이동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 있어요. 차트 도구의 메뉴에 가면 저 끄트머리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차트 이동 요거요. 차트 이동. 이거는 어떨 때 이동하는 거냐면은 지금 3학년 성적표라고 보이는 이 시트가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져가고 싶은 거야. 다른 동네.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아까 이 안에서는 얘를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여기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가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져가고 싶은 거야. 다른 동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차트 이동을 눌러서 차트만을 보여주는 시트가 있어요. 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워크시트에다 집어넣을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당장에 급한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다고 치고 크기 조절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가로막대를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종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상단에 얘를 지우고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 상단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왼쪽에 그렇죠? 눌러서 꺾은 선 해볼까? 그럼 꺾은 선을 선택하면은요 가로막대는 첫 번째 거 선택해주고 세로막대도 첫 번째 거 선택해주는데 꺾은 선을 선택하면은 네 번째 거 선택해줘요. 확인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 나타났죠. 그렇죠. 이 딱 보시면 어때요? 중간고사는 어때요? 중간고사는 국어 영어 점수 같은 경우가 살짝 등락폭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기말고사는 어때요? 과목별로 들쑥날쑥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수학 점수가 제일 왼쪽에 있었으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기도 했었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성적표를 꺾은 선 그래프로 보는 거는 아니에요. 대신 이런 건 가능해요.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시험을 봤어.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때 3학년 때 그렇게 쭉 해서 12번 시험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자기 평균 점수를 꺾은 선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들쑥날쑥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꺾은 선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꺾은 선 그래프로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음 어떤 과목을 다음 시험 보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중간고사가 지금 국어서부터 국사까지 시험을 보는데 여기에 미술이라는 시험을 하나 본다고 가정하면 대략 점수가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대략 맞출 수 있는 게 추이인데 이 점수는 꺾은선 그래프로 볼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선택한 거야. 다시 차트 종류에 가서 세로 막대를 할 거예요. 세로 막대.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왔어요. 비교해 볼 수 있죠. 두 개를.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과학 점수는 어때요? 과학 점수는. 중간이나 기말이나 같은 것처럼 보이고요. 국어, 영어, 수학, 중국어, 사회, 국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항상 기말고사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기말 중간고사 점수가 항상 높은 것도 아니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들쑥날쑥하죠. 그렇죠. 이걸 갖고 비교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적게 난다면 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거의 평이하게 보는구나. 그런데 지금 점수가 한 10점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건 20점도 차이가 나요. 영어 점수는 어떨까요?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다른 과목들은 점수 차이가 10점 이렇게밖에 안 나는데 영어 과목은 20점씩 차이가 납니다. 평균이. 이번 영어 점수가 기말고사가 쉬웠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무척 많이 공부를 해서 점수가 올라간 건가요? 확인해 봐야죠.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점수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프를 바꿨는데 종류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국어 점수에 있는 영어 점수에 있는 빨간색, 즉 기말고사 점수를 꺾은 선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꺾은 선 그래프 이렇게 가는 거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를 선택해요. 빨간 거를 선택하든 파란 거를 선택하든 하는데 이 책에서는 기말고사를 선택하래요.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하는 거예요. 아까는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했고요. 그러면 중간 기말이 통째로 바뀌고 이번에는 기말고사를 선택한 후에 기말고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선택한 후에 차트 종류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꺾은 선을 가보세요. 꺾은 선이 나타나나요? 그리고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꺾은 선 그래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차트 자체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바꿔라 그러면 통째로 바뀌는 거고 특정 계열이죠. 그걸 선택하고 변경을 누르면 그것만 변경이 되고요. 자, 교재 164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164쪽에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까 이 빨간 막대 기말고사를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단추를 클릭해가지고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세요라고 이걸 책에 써 있어요. 이렇게 하시던 저기 있는 차트 종류를 변경하시던 상관없어요. 계열을 선택했기 때문에 변경이 계열로만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5쪽 하단을 보시면은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하고 점수가 어때요? 0점에서 100점 사이 똑같죠? 예를 들면 국어 점수는 30점 범위로 줬고요. 30점. 중간고사는 30점이고 기말고사는 70점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아무리 잘해도 30점이고 그렇죠? 중간고사는 70점이 만점이에요. 그 두 개를 합해서 100점으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방송통신대학교가 그렇게 점수를 매겨요.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70점. 학교마다 달라요. 다 100점 단위로 해서 평균을 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높낮이가 서로 다르죠. 높낮이가 서로 다르죠. 중간고사는 낮은 점수가 나오고 기말고사는 높은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이 눈금이 안 맞아요. 근데 눈금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중간고사 파란색은 왼쪽 눈금을 보고 빨간 기말고사는 오른쪽 눈금을 봐라. 근데 오른쪽에 눈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금을 만들어줘야 돼. 그때 기말고사를 선택하고 빨간 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서식이라고 있는데 서식 얘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이 빨간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해 보면 어떻게 돼요? 창이 하나 떠요. 자동으로. 2007에서는 보세요. 2007에서는 얘를 더블 클릭해봤자 이런 창이 안 떠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저 밑에 있는 서식을 눌러야 돼요. 아니면 우리 컨트롤 1번 배웠죠? 컨트롤 1번 눌러서 이 창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2010은 이 빨간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 관련된 메뉴창이 떠요. 아니면 우리 배웠던 대로 꺾은 선 그래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을 해라. 또는 레이아웃에 가셔서 여기 보면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른 거나 같아요. 어떨 때는 이 값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니까 클릭이 가능하지만 너무 작으면 밑바닥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하면 직접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해도 되지만 선택이 안 되는 애들은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식 누르시면 돼요. 서식 누르면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그리고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조축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왼쪽에 눈금, 오른쪽에 눈금 다 따로따로 보이죠? 왼쪽에도 눈금, 오른쪽에 눈금도 보이잖아요. 그 왼쪽이 어느 눈금이에요? 오른쪽은 누구 눈금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보는 거예요. 범례를 보는 거예요. 범례가 위에가 중간고사죠? 중간고사가 파란색 막대 그래프죠? 네가 왼쪽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범례가요. 아래쪽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내려갈 수도 있고 범례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중간고사가 왼쪽, 기말고사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얘가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위아래로 보였지만 좌우로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좌우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파란색이 왼쪽, 즉 왼쪽 눈금을 보는 거고 기말고사 빨간색이 오른쪽 눈금을 봐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고 기말고사 빨간색은 꺾은 선 그래프다라고 해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방법이 그거예요. 차트를 보는 방법이. 예. 자, 여기에서 범례라고 하는 애를 더블 클릭하면 범례 대화 상자가 따로 뜬다 그랬죠? 이때 이거를 오른쪽에 있던 거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아래쪽으로 가요.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얘가 어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 보기 좋아요. 이 화면에서는 근데 저 위에도 있죠? 위에도 있어요. 보세요. 위에 범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옆에 레이아웃에 가시면 범례라고도 있잖아요. 자, 상단에 보시면 홈서부터 보기까지는 차트와 무관한 메뉴예요. 차트와 무관한 메뉴인데 이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또 떠요. 메뉴가. 얘는 온전히 차트와 연관된 메뉴예요. 그럼 홈에 있는 메뉴는 차트와 전혀 상관없는 거냐? 그건 아닌데 차트의 전용적인 메뉴는 별도로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디자인이라는 메뉴, 레이아웃이라는 메뉴, 서식이라는 메뉴, 세 가지 메뉴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은 뭐냐면 이 차트의 모양새를 전반적으로 꾸미는 거. 레이아웃은 요소 처리할 때 쓰는 거죠. 아, 제목이 없네? 그럼 차트 제목에 가서 제목을 만들면 나타나고. 만들어 놨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차트 없애라. 제목 없애라. 그럼 차트 제목 없어지고. 범례가 있는데 범례를 없애다. 없앨 수도 있고. 범례를 없애놨더니 파란 건 뭐고 빨간 건 뭐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범례 가서 그러면 범례를 오른쪽에 나타나게 해라. 오른쪽에 나타나고 했더니 여기가 좀 많이 썰렁해 보여. 그래? 그럼 범례를 위로 보여줘라. 아니 여기 제목 들어갈 거야. 그래? 범례를 아래로 내려가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소를 이제 지정해 줄 때 쓰는 거고요. 서식은 뭐냐면 이거 요소별로 꾸미는 거. 예쁘게 꾸며나가는 기능들. 차트 제목을 클릭해 가지고 제목 안에다가 색깔을 넣고 싶어. 이렇게 노랗게. 테두리 선도 넣고 싶어. 테두리 선도 넣고 싶어.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 이런 모양을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모양을 선택해도 되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그렇게 요소 꾸미는 거는 다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자, 165쪽에 보시면은 165쪽에 보시면 아까 그 기말고사 꺾은 선 그래프를 계열 서식으로 지정을 해서 166쪽으로 가니까는 보조축으로 보내세요 라고 선택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차트에서는 왼쪽을 기본축이라 그래요. 메인. 오른쪽은 보조예요. 왼쪽에 대한 오른쪽이 보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 있죠, 아래쪽이 기본이에요. 저 위에는 현재는 없죠. 뭐가 없잖아요, 위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걔는 보조축이에요. 그런데 축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둥을 축이라 그래. 기준축. 그래서 왼쪽에 눈금이 보여야 되니까 0서부터 눈금이 보여야 되고 오른쪽도 0서부터 눈금이 보여야 되는데 이 눈금이 나타나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나타났어요? 글자가 나타났어요? 아래는 글자가 나타났고 왼쪽엔 숫자가 나타났죠? 숫자가 나타났으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 갑축이라고 불러요. 갑. 밑에 글자가 들어있죠? 과목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항목축이라 그래요. 근데 가로에 들어가 있죠? 글자가. 그러니까 가로 항목축이라고 불러요. 왼쪽에는 세로죠? 그러니까 세로 갑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차트 중에 그런 차트 있었죠? 요거. 가로막대 있었잖아, 가로막대. 가로막대 살짝 돌려놓으면요, 이제 값이 어디로 갔어요? 가로의 값이 있죠? 아까는 세로의 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로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는 가로 갑축이에요. 아까는 세로 갑축이었지만, 방금 전에 했던 거는 가로 갑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로는 무조건 값이고 가로는 무조건 항목이구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차트를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면 얘가 어디지? 모를지언정 예를 들어서 값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항목이 어디 있고 값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값이에요. 얘가 항목이에요. 이러진 않겠지. 얘 제목이 뭡니까? 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값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이게 값이에요. 이게 값이요. 라고는 안 하겠죠. 여기 값이 있네요. 제목은 저 위에 있네요. 이거는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학습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좀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화려하게. 그러면 여기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세 가지 메뉴에 의해서 내가 꾸미는 거예요. 자,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레이아웃. 요 레이아웃 보이세요?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보이세요? 자, 처음 거 클릭하면, 두 번째 거 클릭하면, 세 번째 거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죠?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 거 놓을게요. 그럼 처음 거. 이게 알아서 제목 쓰라고 나왔네.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요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이거를 선택해 놓고 봤더니, 난 얘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꾸미는 거예요. 레이아웃에 가서 다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대략 선택을 해요. 이렇게 대략 선택해 놓고, 이걸 이제 꾸미고 싶으면 또 세밀하게 또 꾸며봐야죠. 이제 그 옆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있네, 스타일. 자, 흑백, 컬러, 푸른색 계열로, 붉은색 계열로, 녹색 계열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끝에 보면 이런 것도 있네. 아까 컬러가 있긴 있었는데 처음에 컬러는 그냥 컬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컬러는 어때요?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아. 이거는 뭐야? 그림 배경에 색깔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얘는 어떻게 돼? 검정 바탕으로 이렇게 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여주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보려고? 나도 봐야 돼. 교장 선생님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성적이 이 정도 나왔네요. 하고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교장 선생님 보시고 전반적으로 잘했네요. 특히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별 차이 없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영어 점수하고 중국어 점수가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걸 보고 알 수 있겠지.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푸른색 계열로 볼 건지 이런 걸. 자, 그렇게 해서 167쪽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략 꾸며보는 거예요. 이 꾸며놓고 나서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레이아웃에 와서 나는 모양을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해도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선택했었죠? 먼저 선택하고 스타일을 꾸몄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먼저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클릭해가지고 뭐를 해야 돼? 제목도 써야지. 성적표 써야지. 자, 차트를 만들었는데 얘를 어떻게 인쇄할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이 동네 시트죠, 시트. 얘는 차트고 얘는 시트인데 시트를 선택하고 파일에 가서 인쇄 한번 눌러보세요. 대략 요렇게 나온대요. 대략 요렇게 나온대. 근데 밑에 보니까 두 페이지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 이게 두 페이지로 나올 만한 양인가? 여기 A라는 칸이 어때요? 지금요. 굉장히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들어갔죠? A를 없애지 말고 A하고 B 경계선을 이용해서 A 경계선을 이렇게 좁혀볼게요. A를 아까 넓었었는데 A를 좁혀볼게요. A가 보일랑말랑 이렇게 좁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파일에 가서 인쇄 한번 가보세요. 그럼 여기에 한 페이지로 나오네요.
한 페이지로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돼. 밑에 1/1 하고 돼 있으면 1페이지고, 아까는 얘가 A가 넓었었잖아요. 이렇게 넓었었잖아요. 그때는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면은 밑에 뭐라고 떠요? 1/2라고 뜨거든. 그러니까 두 장 중에 한 장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를 가보면 귀퉁이 요만큼 따로 인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홈에 가서 빠져나와서 A를 경계선을 좁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좁혀놓고 다시 파일에 가서 인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한 페이지 인쇄가 된다고 나와요. 근데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어디가 불편해 보여요? 왼쪽은 좁은데 오른쪽이 많이 남았죠? 왼쪽은 좁은데 오른쪽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보기 싫어요. 간격을 맞추려면 그것도 귀찮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밑에 페이지 설정, 화면 제일 밑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백이라고 있습니다. 여백. 페이지 옆에 여백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때 가로 가운데라고 있을 겁니다. 네, 가로 가운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이제 가운데로 쑥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프린터 인쇄 명령 걸어서 드리면 되지. 그랬더니 선생님 성적표 그래프가 너무 작아요. 성적 그래프 작아요. 얘만 좀 크게 인쇄할 수는 없나요? 그랬더니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주는 대로 보지 뭘 크게 해달라는 등 뭐. 그럼 어떻게 크게 할까요? 얘를 차트를 선택하고 크게 확대시켜 놓고 인쇄하면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차트를 클릭하세요. 차트를 클릭하고 파일에 가서 인쇄를 누르면 차트만 인쇄가 돼요. 크게 종이 한 장으로, 가로로. 그것도 자, 시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시트에 있는 내용 차트까지 다 같이 인쇄가 돼요. 근데 인쇄를 해놓고 보니까는 차트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그래서 그래프만 따로 인쇄하려고 예전에는 얘를 이렇게 확대했었어요. 이렇게 크게 확대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걸면 차트만 가로 확대가 돼서 촥하니 나와요. 그러면 프린터로 인쇄는 안 했지만 요거만 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디가 또 불편해요? 어디가 불편해 보여요? 안 불편해 보여요? 몇 점이에요, 정확히? 영어가 몇 점이에요? 저게 90점이에요? 91점이에요? 90.3이에요? 뭐예요? 모르잖아요. 아까는 시트째 인쇄가 됐으니까 저 상단에 있는 값을 보고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여기 90이구나 80이구나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차트만을 선택해서 인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성적이 안 보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이 차트 밑에다가 이 차트 속에다가 이 시트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표예요. 데이터 표에 가면 데이터 저 끝에 뭐 세 번째 거 이렇게 표가 생겨요. 이렇게 생기면 또 범례가 필요 없지. 이 범례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도 범례가 있으니까 그때는 범례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탁 누르면 범례가 지워지니까 알 수는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가 보이니까는 도움은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참 취향도 독특해서 표는 싫대. 값만 보여달라요. 여기다 값만. 그게 뭐냐면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가 테이블이에요. 레이블이라고 있어요. 레이블. 라벨. 옷에 붙어있는 라벨.
이름표. 그 레이블을 선택해서, 바깥쪽 끝에,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바깥쪽 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이제는 꺾은 선을 선택하고요. 꺾은 선.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위쪽.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하고, 아까 레이블에 가서 위쪽. 그러면 그 점점 보이는 데 있죠? 마디점 같은데. 그 위에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여기는 축에 가깝게.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보이나요? 축에 가깝게. 축이 어딘데? 아래 항목축. 밑바닥에 붙으라고. 자, 보세요.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블을 없애라 그러면 없어지는데 레이블을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요, 이렇게? 축에 가깝게 없음 누르고요.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는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꼭 막대 그래프에 나오는 레이블 메뉴는 가운데 끝에 가깝게 바깥쪽 안쪽 이렇게 되어 있고 꺾은 선은 레이블의 종류가 가운데 위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달라요. 요소가. 그러니까는 차트를 선택해 놓고 레이블을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가운데라는 용어는 여기저기 다 있었죠. 얘는 작동이 돼요. 근데 안쪽 끝에 그러면 뭐야? 꺾은 선에 있는데 막대 그래프도 없거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차트가 동일하게 똑같은 세로 막대다 이거야. 똑같은 세로 막대다. 그러면 레이블에 가서 안쪽 끝에 그럼 안쪽 끝에 나타나고 축에 가깝게 그럼 축에 가깝게 다 나와요. 같은 그래프면 나온다고. 근데 그래프가 전혀 다르잖아. 그래프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막대 그래프고 하나는 꺾은 선 그래프니까 그래프 안에 점수를 숫자를 보여주는 값을 보여주는 기능이 서로 다른 거야. 근데 가운데라는 기능은 있기 때문에 둘 다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꺾은 선을 선택하고 얘는 위에 근데 막대 그래프는 클릭해 놓고 레이블에 가서 축에 가깝게 왜냐면 안쪽 끝이나 바깥쪽 끝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겹쳐 보이잖아 점수들이 또 누가 누구 점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축에 가깝게 바닥에 깔자 이거지 이렇게. 자, 대략 이제 성공은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불편한 점이 또 뭐예요? 여기서 불편해 보이는 점. 그래요. 점수가 안 보여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에 검은색 글자가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가 잘못이야? 점수가 잘못이야? 막대 그래프는 아까 파란색으로 통일했으니까 점수를 가지고 가서 점수를 선택해 놓고 홈에 가서 홈 숫자잖아. 숫자가 글씨죠. 글씨.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하면 어떨까? 아까 검정색으로 돼 있었으니까 좀 안 보였는데 그렇다고 파란색으로 하면 더 안 보이고 빨간색 하는 것도 그렇고 흰색을 하면 어때? 흰색은 보이잖아. 잘 요렇게 꾸며 주셔야죠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막 값을 보여주고 인쇄해서 갖다 드리면 파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나오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여러 번 싫은 소리 들으면 척척척 잘하게 되죠. 이게 보고서입니까? 하고 막 드라마 보면 그거 있잖아. 막 팽개치잖아. 높은 사람이 서류를 막 울면서 가가지고 또 고쳐가지고 또 갖다 냈더니 이따오르밖에 못하냐고.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순 없잖아. 미리 고쳐보는 연습을 하는 거지. 미리. 그렇게 169쪽과 170쪽을 가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눈금이 얼마로 가고 있어요? 20단위로 가고 있죠. 0, 20, 40, 60, 20단위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25단위로 가면 어떨까요? 25, 50, 75, 100. 아니면 50, 100. 아니면 10, 20, 30, 40, 50, 60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60점은 다 넘죠. 그럼 60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아요? 굳이 0서부터 볼 필요 없잖아. 60부터 봐도 되잖아. 그런 연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꺾은 선은 오른쪽으로 보조축으로 보냈었는데 제가 다시 기본축으로 돌려놨거든요. 레이아웃에 와서 디자인에 와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보조축 보내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보조축 보내면 기본축, 보조축. 기본축 갔다가 다시 보조축으로 오니까 이제 숫자가 보이네. 아까 숫자가 안 보였었어요. 뭐 기본축으로 돌려놓으셔도 돼요. 왼쪽에 눈금은 똑같은 거로 봐도 되잖아.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가 중간고사는 30점 만점이고 기말고사는 70점 만점이면 숫자가 서로 다를 때는 기본축, 보조축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보시는 게 좋고 어차피 다 0점에서 100점 사이 똑같은 점수를 갖고 본다면 같은 축 하나만 갖고 보는 게 편하지 않아요? 굳이 따로따로 볼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꾸밀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눈금을 한번 고쳐볼게요. 눈금. 자, 그럼 눈금을 고치려면 누구를 두들겨야 돼요? 눈금을. 제목을 꾸밀려고 그러면 제목을 두들겨야지. 그래 제목에 대한 꾸미는 기능이 나오는 거고. 아까 꺾은 선을 어떻게 꾸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꺾은 선을 더블 클릭했더니 꺾은 선에 관련된 메뉴가 뜨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숫자, 값.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그 축에 관련된 메뉴가 따로 뜰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축서식. 근데 이거를 닫지 말고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성적표라는 글자를 누르면 차트 제목 서식으로 바뀌고요.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으로 바뀌고요.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 클릭, 값축을 클릭하면 축 서식으로 바뀌어요. 알아서. 굳이 닫았다가 두들겨서 열릴 필요는 없고요. 한번 열어놓고 계속 쓰셔도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숫자를 보세요. 숫자. 최소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고정을 누르면 0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0부터 100까지 가는 건데 얘를 고정으로 딱 바꾸는 순간 그래도 0이죠. 그럼 요 0을 60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60으로. 아직은 화면이 안 바뀔 거예요. 60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고정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면 최대값이 있는 자동이란 얘를 누르면 안 되고 얘를 누르거나 여기를 누르거나 아무데나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는 순간 얘가 바뀔 거예요. 이제 6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60부터 변했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자동으로 넣는 순간 다시 0부터 들어갈 거고요. 자동으로 최소를 0으로 자동으로 두면은 자 주단위를 한번 바꿀 겁니다. 주단위는 뭐냐면은요 눈금과 눈금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가로 이렇게 눈금선이 있잖아요. 눈금선. 그 눈금선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20으로 하지 말고 25로 하면 어떻게 된다? 25단위로. 얘를 50으로 바꾸고 고정이란 글자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50단위로 가고 얘를 5단위로 가면 어떻게 될까? 5단위로 가면 되게 정밀하게 보이는데 정신없고 10 정도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 10 정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동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처럼 20으로 가겠지. 자, 이젠 보조 단위 가볼게요. 보조 단위. 보조 단위는 이 숫자를 바꿔도 어떻게 돼요? 화면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보조 단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보조 단위는 주 단위 있잖아. 주 단위. 0에서 20, 20에서 40. 그 눈금선이 있지 않습니까? 눈금선 사이를 또 쪼개는 거예요. 대신에 왼쪽에 숫자는 표시가 안 하고요. 눈금으로만 나타나는 게 보조 단위예요. 근데 10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0과 20 사이에 한 줄이 더 생겨야 돼. 만약에 얘를 5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 5로 해놓으면 눈금이 줄이 4줄이 쳐져야지. 근데 아직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보조 눈금선은 안 보겠다고 보통 체크를 해놔 안 돼 있거든요. 보조 눈금선은 안 보겠다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만들면. 그러면 저 상단에 보면 눈금선이 있어요. 눈금선 레이아웃에 눈금선이 있어요. 그 눈금선에 가서 가로 눈금선, 주 눈금선, 보조 눈금선, 주 눈금, 보조 눈금선 같이 이런 게 있어요. 눈금선에 가면 가로 눈금선 안 볼 건지 주 눈금선만 볼 건지 가로 세로 눈금, 보조 눈금선만 볼 건지 주 눈금선, 보조 눈금선 다 볼 건지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금선에 가서 없음하면 안 나오는 거고요. 기본이 주 눈금선이에요. 보조 눈금선은 뭐라 그랬죠? 주 눈금선과 주 눈금선 사이에 들어가는 게 보조 눈금선이라 그랬죠. 얘를 클릭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보조 눈금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주 눈금이 안 보이죠? 주 눈금이라는 건 뭐냐면 20, 40, 60, 80, 100이라는 게 주 눈금인데 거기에 약간은 굵은 선이 들어가 있어야 알아보기 쉽거든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눈금선 중에 가로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을 같이 보는 걸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 눈금만 보기는 해요. 보조 눈금이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눈금을 보여줄 때는 보조 눈금도 넣어줘야 좋아요. 근데 현재 우리는 보조 눈금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보인다. 자, 다시 눈금을 클릭하면 오른쪽에는 그 눈금에 있는 축 서식, 갑축이죠. 갑축, 축 눈금선이 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자동으로 놓으면 대부분 된다 그랬어. 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최소값을 얼마로 바꾼다? 얘를 60부터는 50부터 바꾸면 어떻게 돼? 50부터 바꾸면 다 50점 이상은 되니까 50부터 출발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60은 다 넘어. 그럼 60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다시 최소를 자동으로 놓고요. 이제는 여기 보면 이거 있어요. 축값. 축값을 한번 볼 거예요. 축값은 얼마로 줄 거냐면요. 85. 축값을 85로 줄 거예요. 그리고 축값이란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은 눈금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이때 최소값은 아까 얼마? 50 정도를 주면 더 좋아요. 이거는 지금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 눈금만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좌우가 똑같네. 만약에 아까 주눈금, 보조눈금을 따로 보조축으로 따로 보냈을 때는 왼쪽 눈금 따로, 오른쪽 눈금 따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다 왼쪽의 눈금을 둘 다 쓰는 거잖아요. 자, 교차 축값을 얼마로 줬다고요? 85로 줬죠. 85를 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85보다 높은 애들은 위로 올라가고요.
85보다 낮은 애들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최소값을 60으로 둔다면 60을 기준으로 할 거고 70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70이 기준으로 갈 거고 그때 교차축값은 85를 줬으니까는 85가 커트라인이에요. 85가 커트라인이라서 85보다 올라가는 애들은 위로 올라갈 테고 85보다 낮은 애들은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어느 점수가 올라갔고 어느 점수 내려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는 여러분 보시기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단순하면 쉬워요. 단순하면 쉽잖아. 예. 음식도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만드는 음식이 쉽지 않습니까? 막 복잡하게 만들면 어때요? 시간 오래 걸리고 어렵잖아요. 예. 단순하게 만들어서 맛깔스러우면 제일 좋아요. 맛있으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닫아볼게요. 이 화면 닫아보는데 아까 이 차트 영역이나 차트에 있는 요소를 더블 클릭하면 관련된 메뉴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이 차트 관련된 이 대화 상자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글꼴이 안 돼요. 글꼴 꾸미는 기능이 안 돼요. 글꼴은 홈에서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클릭했어요. 차트를 클릭하면 제목, 법리, 각각의 요소 이런 것 있잖아요. 숫자들 있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고 여기에서 숫자를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돼요? 20 그러면 20이 되고 얘를 10 그러면 어떻게 돼? 10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글꼴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런 글꼴을 막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글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글꼴을 쓰고 싶을 때는 여러분 원하는 글꼴을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용하면 차트 속에 있는 모든 내용 요소들이 다 똑같은 글꼴 똑같은 크기가 돼요.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는 제목이 좀 더 커했으면 좋겠어. 그때는 제목만 클릭해놓고 크기를 크게 할 수 있고 제목에 되어 있는 글꼴만 바꿀 수도 있고 여기 글꼴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박앤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박앤셀 글꼴로 바뀌는 제목만 큰 글자는 글꼴을 살짝 달리해서 보여줘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차트 전체를 궁서체 이런 거 있잖아요. 궁서라고 있단 말이에요. 궁서 이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이런 거는 그냥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글자 그런 것들만 따로따로 꾸미실 수도 있고. 자, 171페이지 보니까는 제목만 18포인트로 바꾸는 과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172페이지 같은 저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제가 차트를 선택하고 지워버릴 거예요. 지웠잖아요. 그럼 172페이지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번 지금 만들어 보세요. 종이 넘기지 말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차트 속에 들어갈 이렇게 블록 잡으면 안 돼요. 얘도 넣어줘야 돼요. 얘도. 그리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하면 되죠. 가로 막대 갈 필요 없죠. 세로 막대니까 세로 막대 선택하고 처음 거 선택하고 얘도 이렇게 크기 조정하고 너비 조정하고 요거 누르면 되겠네요. 요거 칼라 말고 이렇게 푸른색 범례가 있어요? 범례가 있네.
근데 법례가 어디 있어요? 엄마는 뭐라 그랬어? 법례 더블 클릭하면 법례가 뭐가 뜰 거 아닙니까? 법례를 어디죠? 아래쪽. 제목이 있어야죠, 제목. 어떻게 해요? 레이아웃. 차트 제목. 차트 위. 근데 법례 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표가 붙어 있잖아요, 표. 데이터 표가 들어있지 않아요? 172페이지 보시면 막대 그래프 밑에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게 표란 말이에요, 표. 데이터 표에 가서 아래. 그러면 법례 필요 없잖아, 이제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법례가 있잖아, 밑에. 여기도 법례 있잖아요, 이렇게. 법례 선택하고요. 딜리트 누르면 법례가 지워지면서 꽉 채워지거든. 그럼 여러분이 제목 바꾸시고, 근데 왼쪽에 숫자가 마음에 안 들지? 최근에 얼마로 가 있어? 20단위로 가고 있잖아. 어떻게 바꾼다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주 단위. 얘를 얼마로? 2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차트 제목 클릭해가지고 어떻게 쓰면 돼? 3학년 성적표 쓰면 바뀌지 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밑에는 법례는 지웠어요. 이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꾸며보세요. 블럭을 잡고요. 삽입에 가서 차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면 대략 이따구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놔도 되고 저렇게 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보기 좋게 시트 옆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밑에다가 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차트가 아무리 조금해도 차트를 선택하고 인쇄를 걸면 크게 나와요. 이게 A4 용지 하나로 나오는 겁니다. 모양새는 이런 모양이지만 이왕이면 좀 멋있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꾸며야 인쇄가 되더라도 어때요? 멋있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만들면 차트는 있는데 인쇄도 그따구로 나오는 거야. 크게 이것도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면 좀 흉하고, 그래서 적당선에서 만들어 놓고 봤더니 제목도 없어. 그럼 레이아웃에 가서 제목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디자인에 가보니까 요런 요소가 있네요. 요런 요소들이 있어. 그럼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 우리 지금 172쪽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요 축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로 쓰기잖아. 우리는 기울어진 거고. 그리고 색깔은 요거로 바꿔주면 되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고치면 될까, 얘는? 더블 클릭. 그렇지. 맞춤에 가서. 어디로? 요거. 이거 세로형도 있고요. 세로도 있고요. 세로도 있고, 세로형도 있어요. 우리말일 땐 잘 모르는데, 여기다가 제가 써볼게요. 영어로 써볼게요. 자, 숫자를 썼어요. A, B, C, 1, 2, 3을 썼어요. 이거를 세로로 쓰면 이렇게 나오고요. 세로. 어떤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로형을 보면은, 근데 영어는 세로형을 쓰나요? 세로를 쓰나요?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 쓰시면 되지 뭐. 세로를 써도 되고 세로형을 쓰셔도 되고, 아무래도 세로를 쓰면 좀 깔끔하고. 그럼 대략 비슷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눈금이 마음에 안 들면 눈금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 여기에서 최소값을 나는 0이 아니라 50부터 가게 하겠다 하고 엔터를 쳐도 되고 닫기를 눌러도 돼요. 그럼 이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 단위도 바꿀게요 라고 하면 주 단위에 가서 숫자를 넣어주고
닫기나 엔터를 치면 이 화면이 사라지잖아요. 이 화면이. 그러니까 고정이란 글자를 아까 자동에서 고정으로 왔으니까 고정이란 글자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렇게 요 숫자 값으로 알아서 바뀔 거란 말이야. 자동으로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아니 난 자동이 싫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25. 엔터를 치면 이 화면이 사라져요. 그럼 다음에 또 하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값을 써주고요. 엔터를 치면 이 화면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싫으면 쓰고 나서 자동 말고 고정이라는 글자를 쪽을 다시 누르면 돼. 자기 글자를 누르면 그렇게 적용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축값은 아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기준을 50으로 잡겠다 하면 50이 된다 그랬고, 50보다 낮은 애들은 내려가고 50보다 큰 애들은 올라가고, 이게 축값이고, 자동 그러면 무조건 0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꾸밀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차트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177쪽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엑셀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성적표. 이건 아래 한글도 가능해요. 아래 한글도 가능하다고. 아래 한글도 차트 착 잘 나와요. 계산 기능도 돼요. 근데 아래 한글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제 엑셀을 먼저 배웠으니까 엑셀을 하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주소록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서울 사람만 쭉 골라내고 싶고, 과장들만 골라내고 싶고, 그렇죠? 이걸 내가 걸러내고 싶은 거야.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거는 아래 한글 갖고는 힘들어요. 엑셀이 제일 좋아. 그렇게 관리하는 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라 그래요. 한번 볼게요. 10장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있고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열렸나요? 10장이에요. 10장. 데이터베이스 그냥 요거는 결과 혼자서 결과, 이건 문제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배운 거에 대한 결과고, 우리 요거를 열어서 연습하는 거죠. 자, 첫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 줄을. 날짜가 들어있고요. 분류 항목이 들어있고, 제품 코드가 들어있고, 내용이 들어있고, 단순 변심이래.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어느 날 아이라이너를 팔았더니 워터 플루프 블랙? 아이라이너가 이거 그리는 건가요? 네. 근데 고객이 싫다고 그냥 반품했나봐. 6,500원짜리인데. 여러분 쇼핑몰 회사 사장님이에요? 지금 1월달부터 12월달 1년 동안에 물건도 몇 개 못 팔았는데 뭔 놈을 이렇게 반품이 많은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정돈 한 거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가 한 30개밖에 안 되지만은 1년 동안 장사하면 한 300개, 3000개씩 반품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사유로 반품을 했는지, 어느 대리점으로 반품이 많이 들어왔는지, 어떤 종류의 물건이 반품이 됐는지,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도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걸 뭐로 한다? 엑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반품 장소에다 클릭해 놓고요. 반품 장소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있어요. 그렇죠? 오름차순을 누르시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강원도, 충청도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럼 강원도 지점으로 반품된 게는 한 요만큼, 경기도는 이만큼, 경상은 또 이만큼, 서울이 제일 많고. 자, 사유에다 클릭해 놓고
사유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보면 단순 변심, 물품하자, 포장 분량, 물건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등 분류에다 놓고 하면 기초 화장품,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향수 종류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날짜에다 클릭하고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날짜 순서대로 쭉 보이겠죠. 그러니까 정렬은 순서를 바꿔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순서를 바꿔서 보는 거. 우리 정렬 많이 하잖아요. 키 순서대로 정렬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야. 아침 조회 때 보면 키 작은 학생이 앞에 오고 키 큰 학생이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원래 키 큰 학생이 앞에 와야 키 작은 학생이 뒤에 숨어서 딴 거 해도 모를 텐데. 자,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열해서 하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날짜별로 정렬하지 말고 지역별로 정렬하고 싶어. 지역별로. 근데 서울 지점끼리 쫙, 충청 지점끼리 쫙. 그런데 같은 지점끼리는 금액이 많은 게 왔으면 좋겠어. 먼저 순서를.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는 여기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정렬, 또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는 안 돼. 왜? 항목이 두 가지잖아. 그때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단 얘가 지금 요 첫 번째, 두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하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만약에 붙어 있으면 애먹어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아주 애먹어요. 그럼 정렬할 때 힘들어요. 그때는 블럭을 잡아야 돼.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다행히도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줄이. 그러니까 이때는 안에다 클릭해 놓고 아무데나 정렬,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고 그냥 정렬 누르셔서 첫째 기준은 뭐라고요? 반품 장소. 그것도 가나다 순으로 오름차순. 그 다음에 장소가 같으면 아까 금액이 큰 게 먼저 나오게 해달라 그랬죠? 기준 추가. 기준 하나 추가 눌러서 다음 기준은 뭐예요? 금액. 그런데 내림차순 순으로. 오름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은 뭐예요? 금액이 작은 게 먼저 보이고 큰 게 뒤에 가는 건데, 내림차순은 뭐예요? 같은 강원지점끼리에서는 금액, 반품 금액이 큰 게 먼저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강원도는 어떻게 됐어요?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 경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 서울도 어떻게 됐어요? 큰 게 위에, 작은 게 아래.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자, 정렬 눌러서, 자, 이번에는 분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분류. 기초 화장품, 기초 화장품끼리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같은 기초 화장품이라면 사유별로 보고 싶어. 사유. 그러면 정렬 눌러서 얘를 삭제하셔도 돼요. 얘를 선택해서 삭제해 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도 돼요. 자,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요. 정렬이라고 있잖아요. 정렬 누르시면 이렇게 정렬 대화 상자가 열렸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라 그랬죠? 분류. 아까는 지점이었는데 반품 장소였는데 지금은 분류로 바뀌었고요. 같은 분류라면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사유. 기초 화장품 중에는 단순 변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분류가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정렬 누르면 이게 안 되고, 정렬 누르면 제가 이 동네에다가 클릭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블럭을 잡으셨어. 클릭한 건 안 보셨잖아. 블럭을 잡으면 요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때는. 요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해 가면 이제 여기가 반품 장소가 아니라 분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준을 추가해야지 이렇게.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고. 이때는 사유고 사유도 오름차순이고. 오름차순이라는 건 가나다순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기초 화장품끼리 먼저 나왔는데 단순 변신, 물품 하자, 표시 광고 상행. 여기도 아이라이너도 단순 변신, 포장 분량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하나만 할 때는 보세요. 금액란에다 찍어놓고 금액란 아무데나 찍어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금액순으로 돼요. 자, 여기 분류에다 넣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누르면 분류 기준을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해야 될 때는 천상, 정렬, 대화상자를 열어서 첫 번째 기준은 뭐냐? 금액이다. 아니, 여기 장소다. 그러면 기준이 하나 또 필요하면 기준 추가 눌러서 그때는 분류다. 같은 분류라면 또 기준을 추가해서 뭐 사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내 원하는 대로. 그게 정렬이고요. 정렬이야.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해서 본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강원지점 것만 보고 싶어. 근데 서울 것도 보이잖아.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야. 양은 많아 죽겠는데 나는 강원도 것만 보면 강원도만 착 보이면 좋겠는데 많던 적던 간에 경기도도 보이고 서울도 보이고 보이잖아요. 자, 밑에 자동 필터라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밑에 보시면 데이터 정렬 옆에 자동 필터라고 있죠? 뭐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필터 한번 눌러보세요. 필터. 깔때기 그림처럼 생긴 거. 그러면 화살표가 생기나 보세요. 그 필터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순해요. 필터 누르고 설정, 해제, 설정, 해제. 자, 이번에는 반품 장소에 가서 화살표 보이세요? 다 빼고 서울 것만. 모두 선택되어 있는 거를 다 빼고 서울 것만 체크하시라고. 어떻게 체크하는지는 여러분이 뭐 해제하고 체크하든 아니면 일일이 해제하든 알아서 하시면 되고. 하긴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 것만 보이고 편하잖아요. 그치요? 네. 그러라고. 그런데 그 중에 향수만 보고 싶어. 그럼 분류해 가서 어떻게 하면 돼? 다 빼고 향수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서울 지정으로 반품된 향수만 보는 거예요. 골라보면 되죠, 골라보면. 근데 이제 반품 장소에 가서 다 보자. 다 보자. 서울만 보지 말고 다 보자라고 하면 경기, 서울, 제주 말고 충청도 있고 강원도 있었잖아요. 있는데 향수 제품은 요 세 지점밖에 없나 봐. 그럼 이제 향수는 다 나오는 거죠. 분류에 가서 에이, 난 다 볼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거 해제 누르셔도 돼요. 이거 해제. 다 이제 원래대로 다 나오는 거죠. 자,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았죠.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 제가 서울 것만 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단순 변신만 보고 싶어요. 단순 변신. 단순 변신만 가서 그럼 지점에 상관없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것만 쫙 볼 수 있잖아요. 되게 쉽죠? 해제는요, 보세요. 여기 깔때기 그림이 보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해서 해제하면 다 해제돼요. 모두 선택해도 하는 거지만 이거 해제해도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 화면 처음 보셨으니까 지금 헷갈려 라고 하지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처럼 서울만 걸러낸다 그러면 지점별로 정렬을 해서 서울 지점이 아닌 애들은 다 삭제해버리든 숨기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버겁잖아요. 근데 필터는 어때요? 필터는 그냥 필터를 누르면 알아서 생겨요. 그리고 분류에 가서 나는 팩만 볼 거야. 그럼 팩만 쫙 보이고 다시 가서 여기 있는 거 지우기 누르셔도 돼요. 위에 굳이 여기 가서 지우기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지우기 누르면 다 다시 나와요. 필터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다 나오는 거고. 필터는 걸러내는 거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거는 안 보이고 숨겨놓고 원하는 것만 보여주게 하는 게 필터예요. 근데 필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자동 필터가 있고요. 보고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필터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장님이 이제 원할 때가 있죠. 서울 지점으로 반품된 것 중에 5만원 이상인 것만 좀 봅시다. 지가 알아서 보든지 하지 왜 나한테 보여달래? 사장실에 불려갔어. 이 과장? 예. 서울 지점 것만 좀 봅시다. 네, 알았어요. 서울 지점 거. 5만원 이상 된 게 없네. 5만원 이상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다 본다고 치고 금액 중에 5만원 이상인 게 있긴 있어요. 5만원 이상인 것만 좀 봅시다.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금액에 가서 금액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일일이 다 빼고 넣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요거 누르는 거예요. 필터를 한번 더 누르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자, 숫자에 갔더니 숫자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숫자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5만원 이상만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모두 선택한 걸 빼주고 나서 여기서 5만원 이상인 것만 클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숫자 필터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야. 얼마 이상? 5만원 이상이니까 뭐예요? 크거나 같음이죠. 이상이라는 말이 크거나 혹은 같은 게 이상이잖아요. 눌러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 5만원.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 5만원 이상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 지우개 누르면 다 나옵니다.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있는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금액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해당 범위를 주면 되지. 해당 범위 2만원에서 5만원이니까 여기다가 2만원, 여기는 5만원. 확인을 누르던 엔터를 누르던 그럼 어떻게 돼요?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있는 물건 반품된 것만 보이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중에 서울 것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서 서울 것만 다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서울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깔때기가 두 개가 생겨 있죠. 금액란에도 걸려 있고 반품 장소에도 걸려 있잖아요. 그럼 가서 보시면 서울 지점 거 금액에 깔때기 갖다 대면 2만원에서 5만원 사이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그 중에 향수만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분류에 가서 향수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 그 중에 향수만 보는 거잖아. 또 이렇게 마음대로 걸러서 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 필터를 빼면 돼. 지우는 게 아니라 필터를 빼면 그냥 있는 다 다시 원래대로 나와요. 자동 필터는 깔때기 그림 눌러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빼면 되고 뭐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아까 서울 지점 것만 따로 골라내고 싶어. 따로 출력을 해달래.
그럼 쉽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반품 장소에 가서 서울 것만 선택하세요. 선택됐잖아요. 반품 장소를 서울 지점으로 지정해주면 서울 것만 반품된 거 보이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저 아래다가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따로 출력해 준 거예요. 다시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했단 말이야. 복사.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붙여넣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따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서울 것만. 그럼 아까 서울이 아닌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걔들은 안에 숨어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파란색이죠? 파란색이잖아요. 걸러낸 숫자예요. 그럼 중간중간에 6번이라든지 10번이나 11번 뭐 이런 애들은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서울이 아니니까 숨은 거예요. 이때 저 위에 있는 지우개 버튼 누르면 다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서울 것만 따로 추려낸 거죠,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동 필터에서 불가능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되느냐 봤더니, 아까 금액이 2만원에서 5만원, 이런 건 되죠? 아까 이거 했잖아요. 자, 장소가, 반품 장소가 서울이었죠. 그리고 아까 분류가 향수였죠. 아까 서울이면서 향수도 골라봤었잖아요. 이런 것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요, 이 얘기입니다. 서울 지점이면서 분류가 향수인 경우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거. 서울 반품 장소이거나 또는 분류가 향수인 경우. 서울이어도 되고 향수도 돼. 근데 향수를 보니까 강원 지점으로 반품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이란 말은 뭐고 그리고란 말은 뭐예요? 조건을 하나가 아니라 얘는 뭐죠? 이 조건은 뭐예요? 2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5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여기 2만원에서 5만원이라는 사이는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2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작거나 같다 5만원 이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반품 장소가 서울이고 그리고 분류가 향수인 경우야. 그러니까 서울이면서 향수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그리고 또는 뭐냐면 서울이어도 되고 부산에도 돼. 강원도도 돼. 향수만 돼. 향수. 아니면 향수가 아니면 서울만이면 되고 서울이면서 향수가 돼도 되고 서울이거나 향수이거나 아무거나 된다는 게 또는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동 필터에서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리고는 되는데 자동 필터에서는 그리고는 되는데 또는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금액이 예를 들면 2만원 이하 또는 5만원 이상. 이거는 돼요. 이거는 된다고.
이하니까는 작거나 같은 경우죠? 이상은 크거나 같은 경우죠? 아까 그리고 하면 뭐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고 저것도 되는 거죠. 또는 뭐예요? 아니지. 그리고는 이거 하면서 저거 같이 속해야지. 근데 2만원 이하이면서 5만원 이상인 게 있어요? 숫자 중에? 이거를 그리고는 되냐고. 그리고.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가 되냐고. 2만원 밑이면서도 5만원 이상인 게 되냐고. 그런 숫자는 없잖아. 그리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죠. 만약에 5천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거고 10만 그럼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속하는 숫자는 없죠. 근데 얘는 동시에 속할 수 있잖아. 20만 그러면 여기는 되지만 20만이면 2만보단 크거나 같지만 5만보단 작거나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하지 않지. 3만 그러면 얘도 되고 쟤도 되잖아요. 그리고는 둘 다 된다는 얘기고, 또는 이 말은 여기나 저기나 한쪽에만 돼도 되고 동시에 될 수도 있으면 가능하지만 따로따로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항목에서는 또는도 되고 그리고도 돼요. 근데 항목이 두 가지잖아. 지금 항목이 두 가지잖아요. 장소와 분류잖아요. 이때는 그리고만 된다고. 뭐가? 자동 필터가. 그러니까는 항목이 서로 다를 때는 또는이라는 명령이 안 먹어요. 자동 필터에서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자동 필터가 불가하므로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 위에 보면 고급 필터 있잖아요. 고급 필터. 얘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급 필터가 복잡해요. 배워두면 좋으니까 기능이 많은 거예요. 고급 필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 어디냐면은 교재 188쪽인데, 자, 고급 필터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고급 필터에 가보더니 아무것도 없죠? 밑에 고급 필터라는 항목으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자동 필터로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가 고급 필터 내용을 명령을 걸 거예요. 예. 그런데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고급 필터라는 곳에 가서요. 이렇게 쓰래요. 반품 장소 서울 지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반품 장소는 서울 지점 쓰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분류는 향수. 예? 고급 필터라고 하는 시트가 있어요. 비어있는 내용이. 거기다가 조건을 쓰는데 요렇게 조건을 써볼 거예요. 책에서는 반품 장소가 서울 지점이라고만 달랑 써있죠? 근데 옆에다 하나 더 쓴다고. 원래는 자동 필터 있는 동네에서 놓고 직접 해요. 여기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아까는 제가 자동 필터에서 걸러진 거를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근데 고급 필터는 그게 아니고 이 원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걸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조건을 걸어요.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여기다 따로 걔들만 출력해 줄 거예요. 따로 출력해 주려고. 자동 필터는 따로 뽑아주는 기능이 없으니까 제가 복사해서 붙인 거잖아요. 근데 고급 필터는 걸러낼 수가 있어요. 뽑아낼 수가 있다고 따로. 여기 글이 있는데 그 치우고 하면 되나요? 고급 필터는 글이 있어요. 여기 고급 필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자, 책에는 이렇게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품 장소가 여기 반품 장소가 서울 지점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할 거냐면 여기다가 분류가 향수라고 썼어요. 조건을 이렇게 잡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반품 장소가 서울 지점이면서 그리고 분류가 향수라는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동 필터도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했어요? 자동 필터에서는 필터를 걸어가지고 장소는 서울로 선택하고 분류는 향수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향수를 선택하면 서울에 반품된 향수만 딱 선택됐잖아요. 이렇게 한 거죠, 아까. 그런데 서울 지점이거나 향수이거나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또는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거를 해보자 이거. 어떻게? 그때는 얘를 내려. 요거는 뭐다? 예이면서 제인 경우 그리고 요렇게 조건을 걸면은 이거나 또는 저거이거나 조건이 달라져요. 그때는 내리는 거는 요 테두리선 보이세요? 굵은 테두리선 거기다 잡아가지고 당기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도 되고요. 얘를 당겨도 되고요. 둘 다 당기면 안 돼요. 여기 비워두면 안 돼요. 이렇게 두면은 그리고 요렇게 하면 뭐 또는 좀 그리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으면 그 밑에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예. 고급 필터. 올려요? 응? 아니 이렇게 놓던 상관은 없다고. 얘는 또는 이란 뜻이고 얘는 그리고란 뜻이니까 결국 어떻게 바뀌는지만 연습해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고급 필터를 누를 겁니다. 고급 필터. 목록 범위가 어디 있어요? 원래 데이터가 어디 있냐고. 밑에 자동 필터라는 동네 있지 않나요? 그럼 거길 클릭해서 블럭을 잡아야지. 이렇게 블럭을 잡아줘야지. 밑에 자동 필터란 시트에 가서 반품이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쭉 블럭을 잡아야지. 응? 반품이란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 여기다 복사할 거라고 여기다가. 그런데 조건 범위가 어디 있냐면 조건 범위가 요렇게 조건 범위예요. 요렇게만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요렇게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지워버리시고 조건을 요렇게 걸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두 개만 나왔네 뭐. 응?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결과를 무시하고요. 결과를 무시하고 제가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일단 대략 놓을 거예요. 붙여 쓰지 말고 한 떨어뜨려서 한번 써볼게요. 고급 필터에 가서 목록 범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목록 범위? 여러분들 망친 거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고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컴퓨터에서는. 다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서울이면서 향수인 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이거나 향수이거나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럼 대략 이쯤에다 놓고 고급 필터 누르시고 목록 범위가 어디 있어요? 아까 자동 필터 동네에 있잖아요. 자동 필터는 동네에 가서 반품이란 글자부터 쭉 블럭 잡으면 한 덩어리 블럭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복사할 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야? 조건이 어딨냐고, 조건. 조건은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조건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은 얘를 조건을 걸면 되고, 저는 여기가 조건이니까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목록 범위에 있는 아까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을 어디에다가, 여기다 출력해 줄 거라고, 여기다가. 확인 누르면 됐네. 서울 거, 서울 거, 서울 거, 서울 거. 또는 이거는 어디 거야? 향수. 얘도 향수. 향수이거나 서울이거나 나왔잖아. 근데 고급 필터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평균치 이상인 것만 걸러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고급 필터는 내 마음대로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지. 제일 수월한 건 뭐야? 그냥 자동 필터.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어렵네? 뭐 다음에 해야지 뭐. 이러면 돼.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가 있으셔야 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 이런 데이터가 없는, 이건 남의 데이터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지. 이런 내 데이터가 있어야 돼. 네. 이 똑같은 글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뭐 친구들 주소록 중에는 뭐 학교 동창도, 중학교 동창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도 있겠고, 또는 친척도 있고, 뭐 시댁, 뭐 친정, 다 이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소록을 쭉 만들어 놓는 거야. 관계, 여기 시댁, 여기는 친정, 여기는 학교 동창, 여기는 사회 친구,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취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생일,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분류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1년 동안 쭉 지금 5월달이니까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입력한 가계부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가계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분류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남의 데이터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안 와닿지. 내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잠깐 쉬었다가 부분합 한번 할 거예요. 오늘 다 할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부분합이라는 걸 이제 지금 배울 건데, 부분합. 그러니까 부분합이라는 말은 뭐냐 이거죠. 부분합. 얘는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거다? 그룹별 소개를 계산하는 거. 그룹별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자, 서울 지점이면 서울 지점별로 정리를 할 거예요. 정돈을 할 겁니다. 정렬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먼저 반품장선한 곳에다 클릭해 놓고요. 오름차순 정렬을 하든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원지점, 경기지점, 서울지점 모여지잖아요. 그래 놓고 강원지점은 금액의 합계가 얼마인지, 또는 강원지점은 몇 건이 발생했는지. 여기는 숫자가 금액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금액의 평균을 구하거나 금액의 합계를 구하거나 개수를 구하거나, 또 경기지점은 경기지점별로 금액의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려면 장소별로 정렬을 하던, 분류별로 정렬을 하던, 사유별로 정렬을 하던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는 장소별로 정렬을 했고요. 그대로 두시고 부분합. 반품 장소별로 아까 정렬했잖아요. 여기 이 동네를 기준으로 정렬했잖아요. 오름차순 했잖아요. 그리고 부분합. 그럼 물어봐요. 그룹할 항목을 뭐로 했냐라고 물어봐요. 뭐로 했죠 아까? 방금 전에? 반품 장소.
그럼 여기는 숫자 항목이 금액 하나죠? 금액 하나죠? 금액을 선택하고 합계를 계산해 볼까? 합계 말고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내 마음이니까 합계 확인.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저 왼쪽에 1번을 누르면 전체 합계만 딸랑 나와요. 2번 누르면 지점별로 나와요. 이때 요가 아니라 여기 F하고 G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요약이라고 떠요. 요약. 2번 누르면 뭐라고요? 그룹별. 3번 누르면 개별적. 자, 이번에는 부분합에 가서 금액에 대한 평균을 바꿀 거예요. 평균. 자, 이 동네 가서 다른 데 클릭하시면 안 돼요.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부분합에 가서 지금 반품 장소별 금액의 합계 계산했잖아요. 그 합계를 평균으로 바꿀 거예요. 평균으로. 그러면 함수를 눌러서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치기 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는 평균이 나올 거예요. 평균. 이때 2번 누르면 강원도, 경기, 경상, 서울, 제주 해갖고 충청. 여기 경상권이 충청권하고 경상권이 반품금액 평균이 높네요.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자, 이번에는 분류별로 작업하고 싶어요. 분류. 기초 화장품은 몇 건이 발생했고 이런 거를. 근데 지금 구분은 반품 장소로 해놨잖아요. 그 부분합에 가서 제거해야 돼. 제거. 부분합에 가면 이렇게 퍼렇게 변하잖아요. 모두 제거를 눌러야 돼. 그래야 부분합이 사라져. 그리고 분류에다 클릭해놓고 이 동네에다 클릭해놓고 여기 누르시면 안 되고 요 동네 안에다 클릭해놓으시고 오름차순. 그래야 또 기초 화장품별로 마스카라, 선케어 이렇게 또 그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분합.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그룹할 항목이 뭐예요? 아까는 장소였지만 지금 뭐다? 분류지 뭐 분류. 분류별로 정렬했잖아요. 당연히 그룹할 항목은 분류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의 평균을 구하던 합계를 구하던 구할 거예요. 합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여기 합계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류별로 합계 나왔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거야. 합계도 계산해야 되지만 평균도 계산하고 싶어.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싶어. 그럼 부분합에 가서 합계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평균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평균도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아까 합계 봤다가 평균 보고 싶으면 부분합에 가서 합계를 평균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합계 계산한 게 사라져요. 눌러보면 사라진다니까 평균을 바꿔치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평균을 뭐 최대값으로 바꾸던 합계를 바꾸던 개수로 바꾸던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방금 전에 계산한 평균이 사라진다고. 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빼고 선택한 거를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개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평균 밑에. 평균과 같이. 지금 평균이 계산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수도 놓고 싶어. 그럼 확인 누르면 개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추가됩니까? 위에 추가되죠. 평균 계산한 거 위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평균을 계산하고 개수를 계산하면 개수가 밑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엑셀은 뭐를 새로 넣으면 올라가요. 왼쪽이나 올라가는 게 엑셀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먼저 계산한 평균 위에 추가로 계산한 개수가 올라간다. 그럼 이 상태에서 부분합에 가서 뭐 또 다른 개수가 아니라 뭐 최대값을 선택해 놓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 놓고 확인 누르면 기존에 계산한 것이 다 사라지고 최대값으로 바뀌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뺐으니까 최대값도 추가되겠지. 이렇게. 최대값도 추가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기가 아까 1, 2, 3이었는데 4, 5, 6, 7 막 늘어요. 1번 누르면 뭐다? 전체. 2번 누르면 뭐다? 그룹별. 3번 누르면 소그룹별. 4번 누르면 어떻게 된다? 개별적. 5번 누르면 완전 개별적. 이렇게. 이건 막 3개씩 계산하면 정신없죠. 자, 피벗 테이블 한번 가보세요. 피벗 테이블. 부분합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였어요? 정렬하는 거죠. 정렬을 해야 정렬한 대로 그 항목별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유를 선택해 놓고 정렬을 하지 않고 사유를 정렬하지 않고 바로 부분합에 가잖아요. 이렇게 사유별로 이렇게 부분합을 가면은요. 단순 변심이 여기 한번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 그래서 부분합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단순 변심이면 단순 변심이 모아야 돼. 물품 하자면 물품 하자끼리 모아놔야 돼. 그 모으는 거를 정렬 명령 걸면 바로 모여지니까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불편한 점이 뭐였어요? 부분합에서 제품 코드나 내용이나 이거는 난 보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잖아. 얘는 보고 싶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분류면 분류하고 아까 금액이면 금액만 봤잖아. 이것만 보기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서울이면서 단순 변심도 있고 단순 변심이면서 서울, 충청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꼭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 두 가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는 장소, 하나는 사유. 그걸 뭐 X축, Y축을 바꾸던 상관없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겠느냐? 그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요, 여기 밑에 피벗 테이블 시트 있죠? 자, 거기다 놓으시고요. 마찬가지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시면 되고요. 삽입. 아까는 다 데이터에 있었는데 이번엔 삽입에 가서 제일 위에 있는 피벗 테이블 그림. 피벗 테이블 갈 거예요. 피벗 테이블 갈 거예요.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오잖아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뭐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면 끝난 거예요. 이제 해볼게요. 자, 아까 부분합에서는 분류면 분류 하나, 장소면 장소 하나를 기준으로 작업을 했었죠. 아까 장소별로 했을 때는 장소별로 했었고 분류별로 할 때는 부분합을 지우고 다시 분류별로 정렬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분류는 행 레이블. 분류는 항목이 있죠. 이거 항목. 이 분류란 글자 보이세요? 글자? 이 글자를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행에다 던져 놓으시면 돼. 아니다. 얘를 열에다 놓자. 열. 열에다 놓을까? 행.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 반품 장소를 열에다 놔보세요. 반품 장소를 열에다 놔보시라고. 얘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이 동네에다 클릭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블럭을 다 잡아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여기다 할 건데 여기. 제가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새 종이에 나오게 하고 한 거잖아. 새 종이에. 확인 눌러주면 새로운 종이 생성이 된 건데 요거 얘를 가지고 마우스를 끌어다 놓는 거예요. 자, 분류 행 장소 열 금액 값. 그러면 보시다시피 뭐예요? 강원 지점에 반품된 거는 이만큼이에요. 경기 지점엔 이만큼 반품됐어요. 마스카라는 이렇게 반품됐어요. 아이라는 이렇게 반품됐어요. 기초 화장품은 이렇게 반품이 됐는데 강원 지점이면서 기초 화장품으로 반품된 게 있을 테고 경기 지점인데 크린징으로 반품된 건 없네요. 그럼 아이라이너로 경기 지점에 반품된 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보건합에서는 안 됐잖아요. 아까는 지점이면 지점만 갖고 보는 거였잖아. 아, 지점이면서 분류를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정렬을 두 가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얘를 장소를 밑에다 끌어 놓으면 분류별로 장소가 나오는 거고 분류를 장소 밑에다 놓으면은 지점별로 장소가 분류가 나오는 거고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를 옆으로 당기면 장소를 왼쪽으로 끌고 오면 장소가 밑으로 나오고 분류가 옆으로 나가는 거고 얘를 바꿔주면 바꿔주는 대로 나타나는 거. 되게 편한 거예요. 되게 편해요. 피벗이란 말이 뭐냐면 돌리는 걸 피벗이라 그래요. 내가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오른쪽을 돌려서 보면 되고 왼쪽을 보고 싶으면 왼쪽을 당겨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돌려서 본다는 얘기죠. 마치 이 모니터가 돌아간다는 사실은 아세요? 모니터 돌아갔죠? 왜 돌려요? 여러분 댁에 있는 모니터는 안 돌아갑니까? 안 해보셨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니터는 제가 핀을 고정을 해서 지금 안 올라가는데 빼면 올라가고 내려가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니터는 돌아가기도 해요. 그럼 가로 모니터를 세로 모니터로 보는 이유는 한글 작업할 때 좋아요. 아래 한글. 인터넷 볼 때도 가로보다는 세로가 좋아요. 파워포인트도 세로로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모니터를 세로로 놓고 보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 텔레비전은 드라마가 가로로만 나오니까 가로로 보는 거지만 스마트폰 영상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스마트폰 영상은 세로로 놓고 봐야 좋잖아요. 세로로 촬영한 영상은 좋잖아요. 그걸 내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피벗이라는 기능이에요. 피벗. 그래서 우리 모니터에서도 피벗이 되는 것처럼 엑셀에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얘를 돌려두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장소를 필터에다 놓고요. 사유를 열에다 놓으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 놓고요. 보세요. 서울 거만 선택하면은요. 서울 거만 선택하면 서울 거만 나와요. 필터도 장소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럼 서울 거만 보는 거야. 서울 거. 이건 서울 거만 보는 거고요. 여기다 제주 거를 선택하면 제주 거만 보이는 거고요. 다 봐라 그러면 아까 우리 고급 자동 필터처럼 마음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심 내용이 네 가지야. 네 가지. 근데 분류 사유를 바꾸면 보세요. 지금 변심 내용이 사유가 네 가지가 있고요. 분류는 몇 가지가 있어? 7가지가 있죠? 이거를 아까 그랬잖아요. 분류별 사유를 볼 수도 있고 사유별 분류를 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볼 수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끌어다 놓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책 가져오지 마시고요. 한글책 가져오세요. 한글책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요. 한글책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겁니다.